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중국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이제 신뢰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믿어도 될까요? 현재 세계 경제 큰 흐름을 본다면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고요. 네. 반대로 신흥국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 추가 급락에 대한 어떤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유로존과 일본의 그 회복 속도, 성장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써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대로 향후에 소비세 인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내년 상반기에 경기 흐름 좀 둔화된다 이런 뭐 비교적 전망이 좀 쉽다 그럴까요?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크게 쓰지 못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재량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 그만큼 눈에 띄는 어떤 성장률 신장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뭐 전반적으로는 일단 역시 영국까지 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 흐름이 다 위쪽으로 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9월의 경우에는 정책의 제약 또 이런 변화를 둘러싼 변수들이 상당히 유독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선진국의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신흥국 동남아를 비롯한 부진, 중국이 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증시도 우리도 국내에도 한국도 좀 중간에 낀 듯한 그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주요한 특히 주목해야 될 지표들 어떤 것 있겠습니까? 미국이 어제 증시는 쉬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밤에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블룸버그 조사치는 뭐 54.0, 그래서 7월에 55.4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부분인데 대체로 뭐 경기 회복세 조정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9월 출구 전략 시작이 어떤 지연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 조정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모레 전미 모기지 협회 주택 융자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달에 비해서 부진한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반대로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판매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의미에서는 고용이나 제조업 생산이 중요한데 대체로 그 7월에 비해서는 좀 정체되는 흐름 나타날 것 같고요. 유로존은 일단 8월 PMI가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계속 관심이었는데 일단 전달보다 뭐 0.1포인트 상승했다. 상승의 의미를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달과 비슷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서비스업 발표되는데 전달과 같은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로존이 일단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은 했지만 향후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가계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지표 계속 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방향을 조금 틀었다는 데에는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번 달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저희가 몇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FOMC 회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좀 이런 경제지표의 회복세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 공교롭게도 9월에 그런 어떤 정책 변수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미국의 출구 전략에 관한 부분인데 대체로 9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전제를 달아야 되겠죠. 네. 이것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급하게 제기되는 부분은 사실 중동 쪽의 어떤 정세 불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뭐 불안한 정도로 끝난다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국제유가 급등을 이렇게 야기하는 경우에 그래서 유가가 지금도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한 112달러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20, 130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 전반 뭐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어떻게 보면 뭐 원화 가치도 그렇고 심지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가 만약에 흑자가 빠르게 줄어든다. 뭐 적자 반전할 가능성이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유가 급등의 부담은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인도네시아 경제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다시금 불안해진다.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아래 지금 내려왔지만 다시금 뭐 1,150원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9월의 정책 변수로 심적으로는 참 바쁜 달이 되겠네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선진국과 그 동남아의 국내 그 경제 상황은 끼었지만 증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증시 상황은 조금 선진국 쪽에 긍정적인 요인을 더 받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1930, 194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이 주요국 지표 개선에 따른 영향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신흥국입니다. 뭐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미국 증시 쪽을 다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른 신흥국들과는 아주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호조를 보였던 특히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같은 업종은 역시 미국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국들 가운데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그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만은 금융시장 전반에서 어떤 위험 회피 성향,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 뭐 양호한 흐름 이런 것들 계속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단기적으로 좀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국제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나라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빠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들과의 다른 신흥국들과의 어떤 차별적 포지션 이런 것들이 뭐 9월, 10월 지나면서는 일단은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국 쪽의 경제지표는 지금 HSBC에서 나왔던 이 PMI 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50선 아래에서 뭐 4개월 동안 50선 아래를 밑돌다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좀 연관성이 높은 중국과 관련된 소재라든지 그런 기업 경기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사실 걸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 역시 희망을 좀 많이 걸긴 힘들까요? 뭐 일단 뭐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미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실물 경기가 급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성장률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중국 정부 당국, 그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어떤 정책 스탠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 건전화 그리고 규제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 과거 같은 8% 이상의 성장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그동안의 어떤 그 마켓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던 네.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의 어떤 해소 이런 것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성장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가 아직까지 여전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